K키즈 친구들 안녕. 안녕. 와우 K키즈 시즌2에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나는 키키 언니야. 우린 와우 K키즈야. 와! 자, 우리 이제 오늘도 신나는 캠핑을 떠나볼까? 근데 오늘 비 소식이 있대. 비 오는 날 캠핑은 처음이라 설렌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캠핑은 정말 낭만적이야. 그치? 맞아. 비 오는 날 캠핑은 매력있지만 아무래도 더 위험할 수 있어서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아. 먼저 텐트부터. 비는 바람을 동반할 때가 많아서 평소보다도 더 튼튼하게 고정시켜야 돼. 또 땅이 물러지면서 지지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긴 팩을 사용해서 고정시켜야 돼. 아, 그리고 내 수압도 체크해야 된다고 들었어. 내 수압은 원단에 압력을 줬을 때 물이 얼마만큼 통과하는가인데 우중 캠핑은 내 수압이 높은 텐트가 필요해. 오래된 텐트나 내수압이 약한 텐트의 경우 직접 발수와 방수 제품을 텐트와 타프에 직접 발라주는 것도 좋다고 해. 맞아. 그리고 방수포를 깔아주는 것도 좋아.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는 걸 예방할 수 있으니까. 방수포가 텐트 밖으로 나와 있다면 텐트 안으로 물이 셀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봐야겠어. 또 지정된 캠핑장이 아니면 물이 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 맞아. 특히 계곡 주변은 갑자기 물이 불어넣을 수 있어서 비 올 때는 피하는 게 좋겠어. 난방적인 캠핑인 만큼 비 오는 날 캠핑은 정말 신경 쓸 게 많다. 그치? 맞아. 우리 오늘은 더 안전에 유의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럼 우리 이제 와우 K 키즈 시즌2 신나는 캠핑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자. 와우! K키즈 출발! 함께 문제를 풀며 재미있게 지식을 쌓는 와우 K 퀴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자, 이쪽은 정답을 발표해줄 정답 요정 도희야. 정답 요정 도입니다. 와! 그 전에 먼저 우리 친구들 요즘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 나는 수학이 제일 어려워. 4학년이 되고부터 3학년보다 훨씬 어려워진 것 같아. 맞아. 나도 4학년 들어가고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5학년 되면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하지? 우리 친구들은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방금 두 친구의 대화에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었어. 정답을 맞추는 친구에게 주제 번호를 고를 기회를 줄게. 자, 초성 힌트. 디귿, 비읍, 시옷, 리을.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 정답 동병상련. 와, 정답을 바로 맞췄네. 한 가지 동, 병, 서로 상 불쌍히 여길 연, 자로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야. 아,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공감을 느낀다는 뜻이구나. 우와, 려은이는 어떻게 그걸 다 알아? 나는 원래 사자성어에 관심이 많거든. 지혜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아. 정말 멋진데? 자, 그럼 이제 퀴즈 주제를 정해보자. 려은이가 번호 골라줄래? 나는 6번을 고를래. 이번 시간 와우케이 퀴즈의 주제는 바로 과학이야. 우리 친구들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 있어? 나는 과학이 재미있어. 그래서 인터넷으로 과학 시험 동영상 같은 걸 찾아보는 게 내 취미야. 따라해보고 싶은 실험도 많은데 집이 더러워질까봐 못하고 있어. 나는 과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놀랐어. 나는 우주과학에 관심이 많아. 다른 행성들에 대해 공부하는 건 재미있어. 나중에 우주과학자가 돼서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과학에 관심이 많구나. 이번 시간 정말 기대되는데? 자, 그럼 퀴즈 시작할게. 첫 번째 문제는 OX 퀴즈야. 맞으면 O, 틀리면 X를 적어주면 돼.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려은이가 읽어줄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적어줘.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 요정님,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와! 나는 금성인 줄 알고 있었어. 아쉽다. 금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야. 우리 친구들 중에 별이랑 위성, 행성의 차이를 아는 친구 있을까?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같은 전체, 행성은 지구같이 빛을 내지 않는 전체, 위성은 행성 주위를 도는 달 같은 천체를 말해. 아, 그렇구나.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겠어. 목성과 토성도 밤에 밝게 빛나는데 별이 아닌 행성인 이유는 뭘까? 목성과 토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태양빛을 반사해서 그런 거래. 오, 그렇구나. 퀴즈는 정답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틀렸을 때에도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 자, 그럼 다음 문제는 우리 지우 친구가 읽어줄까? 지구, 토성, 목성, 화성 중에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무엇일까?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 요정님,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목성입니다. 와! 우와, 생각보다 많이 맞췄다. 목성의 지름은 14만 2,984km로 지구의 11배나 된대. 목성에 대해서 더 아는 친구 있을까? 목성은 질량이 태양계 전체 행성 질량의 약 70%나 차지해. 그리고 두터운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가스형 행성이야. 목성의 또 다른 특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 이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입자들을 튕겨내고 다양한 위성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다. 정말 기특한데?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는 우리 려은이가 읽어줄까? 식물이 햇빛을 이용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 요정님,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광합성입니다. 예!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래도 잘 맞췄다. 혹시 광합성에 대해서 더 아는 친구 있어? 동물은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얻지만 식물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빛을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맞아. 그래서 식물을 햇빛에 잘 드는 곳에 두어야 더 잘 자랄 수 있어. 그래야 필요한 빛을 더 많이 받아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거든. 광합성 식물뿐 아니라 지구상의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야. 또 지구 대기 중 산소를 생성하는 주요 원천이기도 해. 와, 광합성은 생태계 에너지 순환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우리 정답 요정이 읽어줄까? 인간의 DNA와 가장 유사한 동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좀 헷갈리는데 힌트를 주면 안 될까? 그럼 정답 요정님이 이 동물을 흉내내줄게. 우우우. 아, 이제 알겠다.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 요정님,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침팬지입니다. 와! 정답은 침팬지였어. 침팬지는 인간의 DNA와 약 98.8%나 유사하다고 해. 혹시 침팬지에 대해 더 아는 친구 있을까? 침팬지와 인간의 이석성은 공통 조상에서 분화했다고도 알려져 있어. 약 400만에서 700만 년 전에 살았던 걸로 추정된대. 우와, 정말 신기하다. 침팬지는 인간과 DNA가 유사하기 때문에 인간지나 유전화, 행동학 등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대. 맞아. 동물원에서 침팬지를 구경해본 친구가 있다면 와, 사람과 정말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자, 그럼 와우케이 퀴즈 과학편에서 가장 많은 정답을 맞춘 친구는 누구일까?
와, 무진 친구 축하해. 비결이 뭔지 궁금해. 아무래도 과학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게 내 취미여서 그런 것 같아. 앞으로도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구를 지키는 멋진 과학자가 되고 싶어. 우와, 정말 멋진 꿈이다. 우리 모두 응원할게. 지금 와우케이 퀴즈를 시청 중인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맞췄나요? 오늘 풀어본 퀴즈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우리 친구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두근두근 두근두근 앙케이트 이번 시간 주제는 바로 갖고 싶은 초능력 편이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나오지? 초능력이란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은 어떤 초능력이 갖고 싶어? 나는 먹어도 살찌지 않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잖아. 재미있는 생각이지만 앙케이트 순위에는 없었어. 나는 과거로 돌아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친구한테 말실수한 적이 있어서 상처를 준 적이 있거든. 다시 시간을 돌려서 그 말을 안 하고 싶어. 와, 우리 이나 친구가 말한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앙케이트 3위를 차지했어. 맞아, 후회되는 일이 있을 때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고 생각하곤 하지.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1학년 때로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지금 따라잡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그런데 친구들이 후회하는 일은 지금도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어. 친구에게 한 말실수는 진심으로 사과하면 되고 수학 공부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 다 늦지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도록 하자. 나는 예전에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고 행복했어. 가끔 지칠 때 그 시간을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채은이가 말한 하늘을 나는 능력이 4위를 차지했어.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은 꼭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고 생각하곤 하니까. 나는 잘 때 하늘에서 나는 꿈을 진짜 자주 꿔.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이 정말 좋아. 잠에서 깨고 나면 꿈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워. 진짜 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나는 건 무섭고 순간이동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갔다가 그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피곤해. 와, 우리 주아 친구가 말한 순간이동 능력이 1위를 차지했어. 키키 언니도 대중교통을 퇴근 시간에 이용하다 보면 정말 순간이동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 나는 요즘 체조교실 다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정말 다리가 아파. 그럴 땐 그냥 요즘엔 천재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곤 해. 나는 자주 깜빡하는 날이 많아서 집이나 유치원이나 학원에 놓고 오는 날이 많아. 그땐 순간이동을 해서 바로바로 챙겨오면 좋을 것 같아. 와, 정말 공감 간다.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떤 초능력이 갖고 싶어? 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가끔씩 친구가 얘기에 화가 나고 가끔 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거든. 주아가 말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앙케이트 2위를 차지했어. 맞아, 이 생각도 많이 해봤을 거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으니까. 나는 사실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알고 싶어.
나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모두가 솔직하게 말하는 건 아니다 보니 속마음이 궁금해. 그런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버리는 걸 싫을 것 같아.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보는 건 좀 무서워. 오히려 배려해서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알아보면 상처받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싸우는 일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봉이 그런 것 같아. 난 예전에 미래를 미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좀 사는 게 재미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와, 주아가 언급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앙케이트 5위를 차지했어. 맞아, 미래를 다 알게 된다면 기대하거나 노력하는 일이 없어져서 허무하게 될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미래를 전부 아는 건 아니어도 미리 알면 대피나 예방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지진이나 홍수 같은 거 그런 게. 맞아. 맞아, 미래는 기대하면서 멋지게 갖고 나가볼 수 있도록 하자. 상상뿐이었지만 정말 재미있는 앙케이트였다. 그치?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앙케이트로 다시 만나자. 생각을 모으면 복잡한 고민도 고민형 되는 고민형 상담소를 찾아온 친구들을 환영해. 와! 고민형 상담소에 찾아온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와! 환영해. 오늘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는지 말해줄래? 나는 요즘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겼어. 그 친구랑 친해지고 싶고 그 친구도 날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좀 도와줘. 짝사랑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아직 이성 친구를 좋아하는 감정에 대해서도 스스로 어색해하기도 하고 말이야. 어떻게 하면 고민 친구의 짝사랑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일단 고민 친구가 좋아하는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고민 친구와는 친한 사이야? 같은 반이긴 한데 친한 사이는 아니야. 그냥 인사하고 가끔 한두 마디 정도 해. 일단은 친해지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그냥 친구로 말이야. 대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그 친구에게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맞아. 무턱대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어떤 친구인지 잘 아는 게 중요해. 그리고 부담 없이 친구로 서로 잘 알아가는 과정을 갖다 보면 그 친구도 고민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잘 알게 되고 스스로의 마음도 알 수 있는 시간일 거야.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으면 더 친해지기 좋을 것 같아. 아니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우선 친해지는 시간을 갖자? 오, 좋은 것 같아.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때 또 신경 써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 난 자상하고 다정한 친구가 좋아. 다정하게 먼저 인사해주고 안부를 묻는 정도로 다정하게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맞아. 그렇다고 너무 맞춰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감 있는 말투와 표정 속에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 친해지고 어느 정도 호감을 얻었다 싶으면 고백해야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래도 여러 친구들 앞에서 마음을 전하는 것보단 조용히 둘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리고 진심을 전하는 거지.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키웠는지,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고백은 꼭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남녀 간의 연애는 조금 더 나중에 해도 좋을 것 같거든. 우린 아직 너무 어리니까. 고민 친구는 어때? 그 친구 어떤 사이가 되고 싶은 거야? 글쎄, 아직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도 없고 어떤 건지도 잘 몰라. 그냥 그 친구가 좋고 나랑 가장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어. 다른 친구들은 초등학생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냥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서로 마음을 나눈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어른들의 연애처럼 스킨십 같은 건 반대야. 맞아. 나는 아직 이성 친구를 사귈 생각은 없지만 서로 가장 잘 알고 챙겨주며 좋은 관계로 만나는 연애는 찬성해. 나도.
어린이들의 이성간 교제는 어른들의 연애라는 표현과는 좀 다른 것 같아.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내는 것은 괜찮다고 봐.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만나고 어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성과의 만남은 또래 친구들 안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이 정도로 찬성하는 입장이구나. 만약 고백했다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게 짝사랑의 포인트라고 생각해. 나랑 마음이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친구를 미워하거나 집착하면 안 될 거야. 맞아. 아직은 때가 아니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마음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상대 친구의 감정을 이해해줘야 돼. 거절당한다면 상처받거나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어른이 돼가는 과정인 것 같아. 깨끗이 포기하고 좋은 친구로 돌아가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섣불리 고백하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색해질 수도 있고 말이야. 맞아. 고백할 땐 좀 더 신중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나이 땐 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더 커서 고백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말이야. 고민 친구 생각은 어때? 응, 듣고 보니 고백은 일단 뒤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그 친구에게 얘기가 잘 통하는 좋은 친구가 되는 걸 목표로 해야겠어. 같이 고민해서 고마워. 짝사랑은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쓰라린 경험이지.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친구들, 앞으로 고민이 생기면 고민형 상담소로 언제든 와.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오늘도 고민 야! 다음 주에 만나. 안녕. 키키 언니도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거든. 친구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좋겠어. 10%나 차지한다. 괜찮아요.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목숨은 태양계 정체 행성 질량이 약 79. 현상을 많이 찾아와서 다시 그 친구랑 친해지고 싶고. 진짜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생각도 많이 해봤을 거야. 상대방이 뭐 오춘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쉬는 시간이거든요. 아니요.